네, 안녕하세요. 현장엔 이건입니다. 저는 지금, 아스톤 빌라 홈구장이죠.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빌라 파크 정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빌라 파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날씨가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밝은 날씨. 지금 많은 팬들이 빌라파크 주변에 거닐고 있습니다. 빌라파크가 참 예쁜 경기장이에요. 정말 보고 있으면 예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다시.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가 이제 곧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지난번 그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와 별로 별반 차이가 없는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감독 된 코치가 그런 이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 그리고 히샬리슨 선수, 케인 선수가 스리톱을 형성을 하고 허리에는 페드로 포로, 그러니까 호이비에르와 스킵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중앙 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번 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와 비슷하게 수비 쪽에서도 많이 이제 역습을 이렇게 하게 되는, 역습을 막게 되는, 또 역습을 할 때는 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벤 데이비스와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 좌우 풀백으로 나서고요. 그리고 중앙 센터백은 랑글레어 로메로가 나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릭 다이어를 뺀 수비진이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이어서 또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 또 특히나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한번 기대를 해봄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준비한 프리뷰 보시면서 계속 현장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3경기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스톤 빌라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 치릅니다. 이게 이제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요일에 5월 28일 일요일에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3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의 올 시즌 농사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토트넘은요, 유럽 대항전 진출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챔피언스리그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산술적인 그런 가능성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유로파리그 혹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이요, 승점 57점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위와 6위인가 5위 그리고 FA컵 우승팀이 유로파리그를 나가게 되는데 지금 FA컵 결승에 올라간 팀이 맨시티거든요. 양팀 모두 웬만해서는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맨시티가 이미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 맨유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하든지 간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리그 5위 그리고 리그 6위가 유로파 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리그컵 우승팀이 나가는데 리그컵 우승팀이 메뉴기 때문에 메뉴가 지금 현재 성적을 봤었을 때는 유로파 리그 이상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컵 우승팀에 부여됐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도 리그 차순위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리그 7위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트넘은 지금 승점 57로 6인데요. 최소한 6위, 5위, 6위, 7위를 확보를 해야지 다음 시즌 유럽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토트넘이 승점 57로 6위, 에스턴 빌라가 승점 54로 8위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오늘 이 경기가 다음 시즌 유럽 진출권 유럽 대항전에 나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경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요, 안정세로 살짝 돌아선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였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2월 이후로 그냥 3개월 정도 만에 무실점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뭐 다이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수비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줬던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이 승리의 원동력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기 후 팬들의 반응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지금 5월 6일이고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불안한 승리였어요. 예. 오늘 무실점으로 승리한 거는 충분히 고무적인 부분이었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남고, 예. 하지만 뭐 승리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한 거는 2월 달에 첼시전 이후로 거의 3개월 만이었어요. 첼시전 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 이후로 3개월 만에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1대0이다 보니까 정말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에 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한 골 먹을까 싶어가지고 엄청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맞습니다. 잘 막아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건방진 리뷰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 예. 일단 수비는 잘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 토트넘이 전술 변화가 되게 많았었는데 예, 전술 맞습니다. 변화의 핵심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트넘이 전술을 4-4-2를 준비해서 나왔는데 4-4-2와 4-3-3을 오가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많이 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4-3-3의 왼쪽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공격을 이끌어줬고요. 라인 브레이킹을 여러 번 시도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반 31분경에 로메로가 패스해준 공을 라인을 절묘하게 깨고 들어가면서 환상적인 퍼스트 터치로 공을 잡아냈고요. 그리고 돌파를 잘해서 들어갔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혀서 아쉬운 장면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 2번 정도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후반 31분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도 예. 손흥민 선수는 퍼스트 터치도 진짜 월드 클래스 퍼스트 터치를 보여줬었고,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선수라고 하더라도 달려가면서 스프린트를 하면서 뒤에서 오는 볼을 예.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팍 잡기 힘드니까 잡으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딱 쳤잖아요. 예. 그러면서 슈팅하기 좋은 그런 위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고, 존스톤 골키퍼가 미리 안 무너졌어요. 예, 마무리까지 굉장히 침착하게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치면서 각을 만들었는데 골키퍼가 각을 잘 줄이고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이빙을 하면서 세이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또 수비에 있어가지고 뭐 커팅을 해낸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전술적인 움직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늘 모든 킥을 포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약간 뒤쪽으로 쳐져가지고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정확히 지금 시간이 기억나진 않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을 잘 걷어냈고요. 그리고 한 번에 그게 롱패스로 연결됐는데 손흥민이 끝까지 뒤따라가가지고 네네네. 헤더로 네네. 클리어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약간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서 있으면서 자아가 공을 치고 들어가는 것도 다시 수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몸싸움을 해서 공을 맞아요. 뺏는 모습도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힘을 보태면서 예. 손흥민 선수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전술적인 핵심,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지만 4-4이냐 4-3-3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도 바뀌는 모습이 있었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맞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오늘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이게 팔색조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예. 경기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런 전술들을 계속 바꾸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보면은 올리세라든지 10번 선수가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에제였죠. 예, 네네네. 에제 선수가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전반 초반에는 데이비스가 왼쪽 수비에서 머무르면서 공간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랑 올리스를 약간 가운데 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데이비스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그러니까 이제 경기 후에 제가 손흥민 선수 만났을 때도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경기 중에 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을 때
어렵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음.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했고 예. 또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선수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그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예. 3백스다 갑자기 4백으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이게 쉽게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전술의 변화여가지고 굉장히 선수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뛰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 보면은 전반 초반에는 포로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끌면서 오른쪽 공격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찬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5분 이후에는 데이비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서 수적인 우세를 가져가면서 He was unbelievable. He was outrageous. 경기의 우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그렇게 공격을 시도하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들이 이제 좌측과 우측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 중반쯤에 호이비에르가 그 틈을 타고 맞아요. 예, 공간을 파고들면서 중앙에서 네. 마지막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라이언 메이슨 코치 근데 사실 페드로 포로를 예. 차라리 공격적으로 올린 게 낫다라고 예, 생각을 오늘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페드로 포로가 좀 슈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차라리 수비적인 부분을 맡기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올려가지고 공격적인 모습에 좀 더 치중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그런 예. 장면이었고 또 3백과 4백도 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네, 오늘 전술 8색조 전술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계속 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예. 것 같고요. 뭐 수비가 아주 잘 됐다라고 보기는 또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남은 경기가 3경기 남았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갈지 아니면 기존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경기를 펼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골이 안 나오다가 네, 답답했잖아요. 그랬다가 전반 추가 시간에 결국 케인 답답하게 내가 났는데 근데 케인이 헤더를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수비수 뒤에서 뛰어가지고 예. 그것도 상당히 좋았었지만 예. 거기 플러스 그 해리 케인 선수의 골 넣기 직전의 장면들이 상당히 예, 좋았어요. 맞습니다. 골을 거기서 잡고 예. 중앙에서 이제 앞에 사파를 잡았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거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앵글에 포로가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거를 포로를 보고 패스를 찔러주고 달려가면서 또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헤더를 하는 그 장면. 답답하니까 내가 넣는다. 해리 케인 선수가 왜 해리 케인을 솔직히 보여줬던 예.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플레이였고 뒤쪽으로 패스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수비 뒤쪽에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뒷공간을 보고 수비의 시야에서 벗어나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경기 토트넘이 여러 가지 전술 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전술 변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 자, 오늘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예.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건방진 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honest, it was a bit improvement today. We didn't go 3-0 down after 10 minutes, and we needed the win to get a European spot next year. So it was an average performance. They did start to slack off a bit after 20 odd minutes, but yeah, happy with a win. A win's a win. I thought the team performance was quite good, but I think we need to do a lot better at creating chances. I think the patterns in the final third of the season haven't been good enough. But yeah, overall it was a good performance. Yeah, I liked it. I was just saying to my friend, I like the way we kept the ball today. We were more possession based. Some of the games we play at home, we've been playing like the away team, whereas today we played more possession based, and I enjoyed the more close control because we've got good players, but for some reason we haven't played confidently with, you could argue, world-class players that we do have. So we have the players to play that kind of possession play, but we just haven't done it. And I think today we played that, and we also got a 1-0 win, and we were quite, I think, aggressive and defended well, especially when we're under pressure. So we needed that gritty 1-0 win. Got it today. I'm pleased with it. And I think there's the mood's a bit better in the stadium. It's a bit flat still, but it's not as bad as and toxic as it was. So I think there's an improvement of mood. So I think I'm
quite happy with how things are progressing, and I'd like to see Kulusevski play better. I think Son's come along. His form's improved a lot since Mason took over. He looks much more like he's got his passion for the game back. So I'm really happy about that as well. And Son's looking more like showing what kind of a player he is. We always knew he was, but for some reason he just wasn't clicking every time he touched the ball under Conte. It just wasn't. Didn't feel like he was himself. So I think for whatever reason, Mason seems to have given his passion back, which I'm really happy about as well. So overall, yeah, I'd say summarise, good performance. Glad we ground it out as well, showed some character at the end, and a clean sheet. I thought Romero done well, getting tackles in. I am not a big fan of Emerson Royale. I'll tell you that for a fact. I think he dwindles on the ball a bit too long. But the man of the match, I think it's got to be Harry Kane, because he scored basically the winning goal. Man of the match. It's a hard one actually. No one really stood out. Obviously, Harry Kane got this goal. I thought Longley did quite a few good things. Still, sort of the nerviness at the end. Fraser Forster's done a good job so far, but he didn't really make any saves to give the man of the match. So I'd probably just give Harry Kane because of the goal. I reckon man of the match was probably the referee, because the Crystal Palace fans got really upset by him. They hated him, whereas us Spurs fans really loved the referee, and ultimately we won because of the referee. Difficult to say, actually. I suppose I'd give it to Kane, just because he scored the winner. It's difficult to say, but I think, again, like I'd have shout out to Son, because I think he's just renewed his passion, and you can see in the way he's been playing. He's just been playing so much more confidently on the ball, and I've enjoyed the way we've been confidently playing with triangles and holding possession, and I feel like the players look more confident in themselves. So Emerson Royale, and they just seem to be playing with more of a swagger, because they're great players. They just seem to have lost their passion. I feel like they've just lost some happiness in game football. And if you don't have happy players, they're not gonna express themselves. So I think they just, for whatever reason, they're just unhappy. I think we've regained some happiness. That seems to be coming out in the performances, I'd say. 그런데 이렇게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간 경기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한 팬이 몰직각한 행동을 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89분, 후반 44분에 교체 아웃되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동선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팬들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뭐 욕은 막 했는데 욕까지는 오케이라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한 팬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인종차별적인 행위, 손으로 눈을 찢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론도 이제 들끓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토트넘도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런던 경찰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과 함께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색출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인종차별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시즌 지금 14골 5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를 봤을 때는요 10골 5도움, 10골 5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4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도 뒷공간 정말 잘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이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그 골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상당히 몸 상태가 좋다, 날이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 에스턴 빌라에게 상당히 강합니다. 에스턴 빌라와 총 6번 맞대결을 했어요. 그 6번 대결 중에서 6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빌라파크에서 5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빌라파크에서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팔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빌라파크에만 오면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자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 킬러 손흥민 선수를 만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토트넘은 휴고 요리스 그리고 라이언 세세뇽 여기에 호드리고 벤탄쿠르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아무래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요 지금 이렇다 할 부상 소식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팀의 서로 상대 전적 한번 보시게 되면요. 토트넘이 68승 32무 51패로 우세입니다. 그리고요 빌라 홈에서는 40승 13무 23패 역시 홈에서 우세입니다. 최근 5경기 양 팀 간의 5경기는 토트넘이 3승 2패로 우세해 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맞대결 전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인스타그램 BBADHUN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발품 스토리 TV 커뮤니티란에 들어오셔서 오늘 경기 결과 그리고 선제골 선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정답자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인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